세무정보 처리의 조회물 출력 6주차 3교시 수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장수가 이제 2장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씩 이제 시험에 나오는 테마들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고 납부는요, 예정 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는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가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 공제, 우리 직전년도 공고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다, 그죠?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조기 환급 한 부분은요, 이미 신고한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이미 조기 환급 관련된 신고를 했다면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 고지에 의한 징수입니다. 자, 고지에 의한 징수를 하는데 이 고지에 의한 징수세액이 3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29만 9,990원까지예요.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를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액부 징수라고 얘기합니다. 소액부 징수. 자, 이렇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제도, 의무 제도가 없는데요. 하지만 신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휴업이나 뭐 어떤 사업 부진 때문에 우리 공급가액이나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가세기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1에 미달을 하는 경우, 또는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지에 의한 징수를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분을 그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지세액은 얼마냐? 그렇죠. 직전 가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한 50%를 우리가 예정 고지세액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제1절 예정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거 가산세 없다는 거, 네, 예정 신고할 때는 요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2절 확정 신고와 납부예요. 자, 확정 신고는요, 그렇죠. 그 가세기간 종료 후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없어요. 자, 예정 신고했던 부분, 조기 환급 시 이미 신고했던 부분은요,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셨죠? 이미 만약에 뭐 조기 환급을 뭐 1월, 2월 했다. 그럼 예정 신고할 때는 3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뭐 조기 환급을 1월 달 했습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2월, 3월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를 4에서 6월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기 환급 예정 신고 1에서 3월 했습니다. 자, 조기 환급 4월 달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은 5월에서 6월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확정 신고 시에는요, 요 가산세, 공제세약 모두 신고 대상 포함입니다. 뭐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에만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아셨죠? 예정신고 기간에 안 하는 건 있을지언정, 예정신고 기간에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3절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급은요, 일반 환급이 있고요. 그리고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요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일반 환급은 우리 예정 신고 기간 때 하는 거 아니다. 그죠? 확정 신고 기간 때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돌려받느냐 하면, 자, 신고 기간 경과하고요.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조기 환급은요. 자,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입니다. 자,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일반 환급은 30일, 그리고 조기 환급은 15일,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조기 환급은 누가 대상이 되느냐? 네. 자, 영세율 대상이 적용될 때, 자, 영세율 대상이 적용될 때 또 하나 있었다. 그죠? 자, 면세 포기 대상이 되면서 조기 환급 대상도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업 설비. 자,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증축하거나, 자, 요럴 때. 아셨죠? 자, 그리고 그냥 단어만 하나 외워줍니다. 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도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급은 여기 조기 환급 대상, 요걸 좀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기 환급 기간이네요. 자, 조기 환급 기간.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기 환급 기간이에요. 네. 자, 조기 환급 기간은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정 신고 기간에 매월 또는 매 2월입니다. 그리고 가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입니다. 가세 기간 최종 3월이 원래 부가세 세법에서 말을 하는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확정 신고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자, 법령에서는 가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각 기간별로, 그죠?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별로 매 2월,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조기 환급 기간. 자, 이게 조기 환급 기간이잖아요. 매월 다 가능해요. 자, 1월 달만, 2월 달만, 3월 달만 다 가능해요. 그리고 4월 달만, 5월 달만, 6월 달만 전부 다 가능해요. 자, 매 2월이에요. 자, 1월에서 2월 가능해요. 3월에서 4월 가능해요. 자, 2월에서 3월 가능해요. 5월에서 6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3월 1일하고 4월 31일이 이 예정 신고 기간하고 확정 신고 기간하고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겹치는 것만 잘 피해 나가면 돼요. 자, 여기서 신고 기간은 언제냐? 자, 조기 환급 기간을 우리가 매월 했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 자, 이런 식으로 2개월로 했다. 2, 3월로. 그러면 4월 25일. 1, 2월 달로 했다. 그럼 3월 25일. 마지막 달에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기 환급 신고는 언제 하느냐?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만 했으면 1월 31일 종료일부터 25일이니까 2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두 달을 묶었어요.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럼 종료일이 2월 28일이 되겠죠. 그럼 3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월 25일 또는 4월 25일이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된다. 그죠? 그리고 그 기한이 넘고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그 환급의 마지막인데요. 요거 뭐 4번은 읽어보고요. 자, 5번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자, 조기 환급세액은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 또는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자,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어요. 자, 그런데 1월 달에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영세율 공급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전부 다 조기 환급 대상이고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 자, 영세율 공급분은 이 영세율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인 거예요. 아셨죠? 자, 수출 재화를 어떤 가공 또는 제조 매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그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지금 우리 1월과 2월을 조기 환급 기간으로 해서 자, 3월 25일까지 자, 조기 환급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1월 조기 환급과 2월 조기 환급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1월에서 2월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즉, 조기 환급 대상별 또는 우리 조기 환급이 되지 않은 그냥 일반 대상분 이런 것도 구분하지 말고 기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기간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1, 2월에 있는 일반분도 다 같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을 요런 문장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된 문제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조금 재밌는 문제들로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 1번은 좀 그렇고, 자, 2번 또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현행 부가치세 제도 중에서 틀린 거래요. 틀린 거. 자, 이거는 4번에 틀렸어요. 자, 왜 틀렸냐 하면요.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 가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게 되면 자, 우리 개인 사업자는 자, 원칙이 자, 고지 납부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사유가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정 신고 대상은 자, 3분의 1의 어떤 뭐 공과이나 또는 납부세액이 미달되었을 때 난 조금만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직전 가세 기간만큼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조금만 이제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겁니다. 자, 또는
조기 조기 환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자, 자금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정 신고. 그런데 이 고지납부는 자, 직전 가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만약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다면 예정 고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 고지 안 해요. 아셨죠? 왜냐하면 소액부 징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네. 자, 요 문구를 하나 봤고요. 자, 그리고 뭐 3번도 너무 쉽다, 그죠? 요 4번이다, 그죠? 자, 면세사업자인데 전에 공제받으면 안 된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요 문제 괜찮네. 자, 옳은 것이, 그러니까 틀린 걸 3개 찾아야 된다, 그죠? 자, 1번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일로부터, 일단 숫자도 틀렸고 예정신고일도 틀렸어요, 그죠? 만약에 요거면 가능해요. 예정신고 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을 예정신고 기간,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간하고 조기환급 기간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정신고일로부터, 그러니까 예정신고일,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네,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1로부터도 틀렸어요, 이거. 그죠? 자, 요거는 어거지로 맞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내에 환급한다가 맞아요. 자, 2번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가세표준에 명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맞다, 그죠? 사업 설비, 우리 감가상각자산, 그리고 영세율 적용된다. 조기 환급 신고 가능하다. 자,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다, 그죠? 네, 기간별로 잘라서 해야 됩니다. 영세율 적용되는 거 따로, 영세율 적용 안 되는 거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자, 4번 예정신고 기간 중 조기 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확정 신고 시에는 배제돼야 된다, 그죠? 네,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중복해서 신고가 되는 거니까. 요거 4번 문제 괜찮고요. 5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명확하게 진짜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X1년 2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어요. 자, 시설 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고 기한과 환급 기한은 언제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월 10일에 자, 우리 조기 환급 대상 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그리고 2월 28일 우리 공급가 매입분에 대해서 자,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2월 1일부터 2월 28일을 우리는 조기 환급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월 25일까지 를 우리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기한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딱 잘라서 3월 25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 조기 환급은 자, 조기 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신고 기한은 우리 조기 환급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겠다, 그죠? 다시 신고 기한이니까 여기 조기 환급 신고 기한, 요게
3월 25일, 그리고 한국 기한은 15일.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것들. 네. 자, 재고자산하고 관련 없다. 그죠? 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거. 자, 여기서는 이게 아닙니다. 그죠?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네. 자, 어떻게 해요? 자, 예정은 자, 7월, 8월, 9월이고, 자, 학정은 10월, 11월, 12월이어야 돼요. 그러면 매월 할 때 이 9월하고 10월하고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7, 8을 묶을 수 있고 8, 9월은 묶을 수 있는데 9, 10월 넘어가니까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다 끝났고, 자, 마지막 챕터. 자,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간이가세자도 내용은 간단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지세법에서는 연간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자, 금액으로 따지면 4,800만 원이고, 자, 지금 8천만 원으로 입법하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4,800만 원이다. 자, 요거 미달입니다. 그죠? 이하가 아니고. 자,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부담 경감, 그리고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이런 간이가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간이가세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법령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 1여견. 자, 1여견이니까 소급해서 1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에 이 1여건 꽉 채운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월부터 10월까지도 1여견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죠? 자, 이런 1여견의 공급 대가. 자, 이 공급 대가는 무엇을 포함했다? 그렇죠. VAT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죠? VAT를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3,8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나왔네요. 네,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자, 각 사업장 매출액 합계액으로 판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업장마다 판단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어떤 사람이 자,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됩니다. 네. 어떤 한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어떤 뭐 커피숍 하나 차리면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음식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간이 사업자가 되려면요, 우리 일반 가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장이 없는 상황에서 간이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조합은 가능해요. 간이 사업장과 간이 사업장은 가능해요. 그런데 간이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일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 가세가 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소규모 명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조합은 가능한데 요 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은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본금을 미리 깔아놓고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매출이 작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강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근데 일정한 요 지역으로 좀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 직업, 네, 자, 우리 같은 이런 직업들은 전부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복지후기자, 소득세법상 복지후기 의무자가 되고 나면 이 공급 대가가 이미 초과해 버립니다. 이미 초과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8번, 자, 일반 가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건 업종 구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일반 가세자로부터 사업을 그 포괄 양수도로 해서 받아서 진행을 할 때 그때 아무리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간이가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그 공급 대가 기준을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간이가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사업 개시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요, 사업을 시작한 날에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간이가세 적용 신고서를 밀어 넣으면 됩니다. 자, 신규니까 우리 직전 1년도에 관련된 공급 대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간이가세는 내주는데 대신에 업종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업종을 위배를 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간이가세제는 언제를 가세기간으로 하고 언제를 내야 될까요? 자, 가세기간은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가세기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일반 사업자들은 2가세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죠? 1, 2, 2 해가지고. 자, 간이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해서요, 우리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예정 부과라고 하는데요. 자, 예정 부과 기간을 반 딱 잘라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전 납부세액에 또 반틈을 고지 징수합니다.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30만원 미만은 소액부 징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간이가세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세액 계산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조금 달라요. 보세요. 자, 공급 대가에서 세율을 곱하는데 그 중간에 부가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자, 부가가치세는요, 이 공급가액의 10%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 합계 금액인 공급 대가에서 이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사업자의 납부세액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은요, 자, 공급대가에서 부가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10%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간이사업자는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올리면서 발생한 어떤 원재료 매입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공제세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요 위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게 아니고 납부세액은 이미 있으면서 공제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간이사업자의 공제세액이잖아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 수치를 했을 때 이런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매입 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를 하게 되면 우리 부담한 매입세액이 되겠다. 그죠? 자, 이 매입세액에서 부가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공제세액이 일종이죠. 네.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간이가세자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없는데요.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데 매입세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해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등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거의 없습니다. 가산세는 우리 그 등록 관련 가산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은 없어요. 중간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가 되고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가 되고 이렇게 전환하면서 뭐 재고납부세액이라든가 또는 또는 재고매입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가세자, 법인도 가능한데 간이는 개인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급 대가 요건, 네, 우리가 갖춰줘야 되고요.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 가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율에다가 세율을 곱해줍니다. 자, 신고기간 우리는 일반 가세자는 1, 2기인데 간이 가세자는 단순하게 1기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나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 언제나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절대 못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간이 가세자 안 됩니다. 자, 매입세액 우리 공제세액의 일종으로 차감해주는 요 매입세액 요거 부가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의제 매입세액 요거 됩니다. 간이 가세자도. 네, 대신에 업종에 한정이 걸려 있습니다. 음식점, 제조업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일반 가세자 1.3% 가능합니다. 대신에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개인만. 자, 간이 가세자 1.3% 똑같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숙박업은 2.6%입니다. 자, 납부의무 면제 이 친구는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납부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소액부징수만 실려 있는데 요거 납부 의무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자, 포기제도 일반 가세는 나는 일반 가세를 포기하고 싶다. 그럼 면세냐? 아닙니다. 면세는 면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을 때 면세고요. 일반 가세자가 나는 일반 가세를 포기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려면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로 갈 수 있거나 또는 면세로 갈 수 있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요. 간이 가세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장 의무 일반 가세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요. 자, 아주 간단하게 뭐 비치를 하거나 뭐 이러면 의무했다고 봅니다. 자, 가산세 일반 가세자는 전부 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요. 여기 미등록 관련된 가산세만 달려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절대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가지고 부가치세 진도 많이 나갔어요. 자, 진도가 많이 나간 것만큼 여러분들이 누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실무 연습이 들어갈 때까지 부가치세 조금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오늘 6주차 교육 모두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소득세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어요.